정말이지 간만에 주말 장세가 좋은 가운데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불과 며칠 만에 뒤바뀐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기분 좋은 주말을 보내고 계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롬 파월의 연설 이후에 블룸버그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고용시장 냉각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은 금리 인하를 더 빠르고 깊게 진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실업률은 연말까지 4.4%로 상승한 후 2025년 중반까지 해당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가운데 신규 일자리 같은 경우도 지난 7월보다 증가 속도가 떨어질 것, 그리고 고용 증가율은 당연히 이전보다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문에서 경제학자들은 연준이 올해까지 금리를 0.75% 낮출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벌써부터 수많은 기업에서 정리해고가 지속적으로 단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연준이 금리 인하를 너무 늦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기를 바라봅니다. 다음으로 제가 어제 글을 통해서 전해드렸었던 소식, 원조 비트코인 지지 후보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대선에서 하차하고 트럼프를 지지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자, 그는 또한 최근 연설을 통해 가지고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었는데요. 원래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민주당 출신이죠. 근데 그는 최근 연설에서 민주당 전당회의 첫날에만 도널드 트럼프의 이름을 무려 147번이나 언급을 했다. 반면 공화당 전당회의에서는 바이든의 이름이 4일 동안 2번밖에 언급이 되지 않았었다. 민주당은 사람들로 하여금 트럼프에 대한 증오, 이 증오를 바탕으로 선동을 해가지고 해리스를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해리스, 제대로 된 정책이나 제대로 된 인터뷰 혹은 토론조차 없이 카말라 해리스를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민주당, 거의 서커스 수준이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폄하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에 화답하는 의미로다가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재선에 성공하게 된다면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 사건에 대한 비밀 문서들을 공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같은 경우는 해당 암살 배후에 CIA가 있다라고 그동안에 주장을 해왔었는데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 오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널드 트럼프의 재선을 막기 위해서 그들이 더욱더 온갖 힘을 쓰지 않겠느냐. 그것에 대한 일례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한다라고 선언한 지 12시간이 채 되지 않아가지고 갑자기 이런 혐의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에게 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가 하버드 대학교에 다녔을 때 학생들에게 코카인을 팔았었다라고 해가지고 코카인 딜러 혐의를 갑자기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갑자기죠. 참고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같은 경우는 코로나도 마찬가지지만 백신들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자유를 상징하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또 강력하게 지지를 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이러한 방해 속에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러면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와 트럼프의 더블 비트코인 가지아가 외쳐질 수 있을 것인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비트코인 소식. 어제 강한 상승과 함께 64,000달러까지 뚫어버리고 65,000달러 옆구리를 찔렀었던 비트코인. 자, 당연히 시장의 심리 상태도 큰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탐욕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저번 주까지만 해도 극단적 공포였었는데 한 주 만에 탐욕으로 돌아선 심리 상태. 그리고 파월이 지금부터 금리 내리겠다라고 거의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마자 비트코인 현물 ETF로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자금이 몰려 들어왔는데 무려 어제 2억 5천만 달러 순유입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이번 주에도 이어질 수 있다면 더욱더 많은 자금 비트코인 현물 ETF로 흘러 들어올 것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 내에서의 비트코인 수요가 급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지표가 있죠. 바로 코인베이스의 프리미엄입니다. 코인베이스 비트코인 프리미엄이 지난 7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미국 내에 수요가 다시 상승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크립토 퀀트 역시 데이터들을 분석해봤을 때 조만간에 수주대로 비트코인 강세장이 다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비트코인 영구 보유자, 말 그대로 영구, 입금된 적은 있지만은 출금된 적이 한 번도 없는 영구 비트코인 주소상에서 비트코인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또한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수준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 랠리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들은 밝혔습니다.
참고로 해당 연구 보유자들 같은 경우는 전례 없는 수준으로다가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사서 모으고 있다라고 합니다. 조만간에 비트코인 떡상 열차가 출발할 것 같은데 남겨진 사람들 앞으로 영원히 비트코인 떡상 열차 못 타는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제도 잠깐 공유했었던 블런치 분석가는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이 62,000달러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엘리엇 웨이브상에서 최근 4파 조정을 마무리하고 마지막 상승 임펄스 파동인 5파가 시작됐음을 알 수가 있겠다. 조만간에 전고를 뚫을 것으로 보이며 9월 중순까지 84,000달러를 목표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9월 중순까지 84,000달러 듣기만 해도 어깨춤이 절로 나오죠. 다음으로 에드엔엘 분석가 같은 경우도 지금 저항 뚫고 올라왔는데 조정이 약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지속적인 상승을 통해 가지고 과거 고점대인 72,000달러를 결국은 뚫고 82,000달러, 86,000달러 수준까지 마찬가지로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꾀꾀 오리 선생 같은 경우도 그동안의 장세가 어지럽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제 상승 이후에 비트코인 월봉 차트를 보더니 할 말이 없나 봅니다. 어마어마하죠? 꼬리들 전부 다 말아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려와가지고 엄청 털었어요, 개미들. 특히 저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지만은 한창 하락하고 있을 때 커뮤니티에서 서로 겁들을 엄청 주더라고요. 완벽하게 상승장은 끝났으며 절대로 다시 오를 수 없을 것이다. 자, 근데 다시 올라가고 있죠.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개미들이 물량을 털렸을지. 다음으로 이어지는 매튜 하일랜드 분석가.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올라가면서 축적 후에 상승, 마찬가지로 축적 중에 있는데요. 조만간에 이를 뚫고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다음은 이더리움입니다. 일단 현물 ETF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570만 달러 순 유출을 기록하고 말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 분위기는 좋은 상황.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고교 교육 과정에 이더리움에 대해서 가르치는 부분을 첨부를 시켰다라고 하는데요. 당연히 스마트 컨트랙트 프로그래밍 언어까지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고 합니다.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 노드 운용 방법 및 비트코인에 대해서 학교에서 가르치고 아르헨티나 역시 이더리움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 한국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의 꿈이 공무원인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은가? 다음으로는 일본의 대기업 소니가 이더리움 자체 레이어2 블록체인을 출시했다는 소식 나왔는데요. 이름은 소네이움이라고 합니다. 정확히 어떻게 발음을 하는지는 얘들이 하는 걸 들어봐야겠지만은 소니가 자체 이더리움 레이어2 블록체인을 개발을 했다. 신기하죠? 개발하고 있는지도 몰랐네요. 자, 그런가 하면 이더리움 매도벽이 사라졌다라고 하는데 비트코인이 상승하자 이더리움도 떡상할 거라고 예상한 것인지 이더리움 매도벽이 사라졌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분석가 매튜 하일랜드 앞에서 봤었던 그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주봉이 2,800달러 위에서 마감하게 된다면 3,500달러까지 열릴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리얼비전의 제이미 쿠츠 분석가 역시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더리움 차트는 낙관적이지만 뚜렷한 가격 움직임이 발생하지 않은 건 네트워크 활동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온체인 지표가 동반되게 된다면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과연 이더리움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까? 좋은 소식들이 많은 가운데 한 가지 걸리는 점이 있다라면 이더리움 재단 컨센서스가 크라켄에 35,000개의 이더리움을 입금을 했다라는 것. 컨센서스가 이더리움 던지면은 그동안엔 좀 재수가 없었기 때문에 약간 걸립니다. 이어서는 다른 알트코인들 상황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암호화폐 시총 차트인 토탈2입니다. 최근에 저항을 뚫고 올라서려고 하고 있는 모습, 토탈3도 마찬가지로 상승세인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토탈3 같은 경우는 3일봉 차트인데 상승 다이버전스와 함께 하락형 쐐기를 상승 돌파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알트코인들 더욱더 신나서 날아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오랜만에 AI 토큰들도 고개를 들이밀고 있습니다. 패치 AI도 좀 상승한 가운데 렌더 토큰 어떻습니까? 꼬랑지를 길게 남기면서 올라오고 있는 렌더 토큰. 닥터 프라핏 분석가도 지금 현재 렌더 토큰의 모습이 최근에 있었던 패치 AI와 비슷하다라고 하면서 상승형 쐐기를 위로 뚫고 올라오고 있는 렌더 토큰이 이전 고점 근처인 11달러, 12달러 상단까지 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블런치 분석가, 최근에 페페의 모습이 과거 비트코인 떡상하기 전과 비슷하다라고 하면서 페페가
최근 트론 기반의 밈코인들 때문에 존재감이 좀 사라지긴 했지만은 조만간에 큰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기대감을 보여주면서 갑자기 거래량이 터진 것도 언급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중국산 페페도 있다라고 하죠. 페이페이. 페이페이 같은 경우도 주요 지지 구간을 지켜줄 수만 있다라면은 마찬가지로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LG 분석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레버리지는 쓰지 말아라라는 말을 덧붙였네요. 간만에 상승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많은 분들께서 그래도 안도의 한숨을 돌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대로 쭉쭉 올라가지고 저희 시청자분들 많은 수익 내실 수 있기를 응원해보면서 오늘 나온 정보들이 도움되셨다면 토마토 채널 시청료 주지하라는 의미에서 광고 영상 재생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그리고 또한 링크를 통한 암호화폐 지갑 구매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